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반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마저 오르면서 가계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춤하는 듯했던 2차 전지 관련주가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여전히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조언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면서 여행사들도 여행 취소 수수료 규정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기간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가 사들이는 종목들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이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 금융상품인 특례 보금자리론까지 시행 반년 만에 금리가 인상됐는데요. 가계대출자들에게 금리의 역습이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정책상품인 특례 보금자리론마저 금리가 인상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11일부터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출시 후 첫 인상입니다. 이는 시장금리가 오른 영향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에 재원이 되는 주택저당증권 MBS 발행금리가 2월 10일 3.925%에서 지난 25일 4.428%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정책금융상품의 공급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 올 초 출시된 특례 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 금액은 지난달 말 기준 공급 목표치의 71.2%인 28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상품의 공급이 늘수록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도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발행 물량이 늘면 발행 금리 상승 압력도 커집니다. 오늘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MBS 발행액은 17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5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 정부는 공급 규모에는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기 때문에 더 늘어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난 가계대출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책 금융상품을 포함해 은행권의 대출금리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미국하고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가계대출 측면에서도 금리가 올라줘야 수요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금리를 충분히 못 올리는 게 지금 가계부채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줄어야지 정상이지 이게 계속 늘어났다가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나와요. 대출자들에게 상환 부담이 커지는 빚의 공포가 다시 들이오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국내 주식시장 2차 전지주의 열풍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수급 쏠림 현상에 주가 상승세가 무서울 정도인데요. 2차 전지를 향한 개인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권사는 신용 사용이 불가한 2차 전지 투자 주의 종목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식시장을 이끈 건 단연 2차 전지주입니다. 에코프로는 9%, 포스코홀딩스는 3%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2차 전지 열풍은 주식시장에서 이미 각종 수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증시 거래 대금은 2년 만에 2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차 전지 종목의 거래가 두드러지며 하루 평균 거래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평균 거래 대금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2차 전지 종목으로 포진된 상태입니다.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일평균 거래 대금은 코스피 시장의 15%를 차지했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코스닥 시장의 22%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28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58조 1,900억 원,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넣어둔 돈은 7월에만 6조 원이 넘게 불어났습니다. 1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나만 소외될까 하는 이른바 포모 심리에 빚을 내 투자하는 빚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달 28일 기준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20조 1,0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반면 공매도 폭격의 강도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의 공매도 잔고가 급증하며 1,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두 종목의 공매도 규모가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2배에 달합니다. 증권가는 여전히 경계주의보를 울리고 있습니다. 극심한 변동성에 당분간 2차 전지 투자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은 투자 경고 종목으로 분류된 금양과 포스코 DX는 신용 사용이 불가한 만큼 주가를 받쳐줄 매수세가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1일 확진자가 5만 명에 육박하는 등 끝난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이에 진단키트를 찾는 수요가 증가하며 키트주도 오랜만에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외면받았던 진단키트주들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함께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진단키트주인 시젠과 ST바이오센서는 각각 8.62%, 16.04% 급등 마감했습니다. 슈젠텍과 휴마시스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던 것과는 달리 늘어난 진단키트 수요에 매수 심리가 자극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일주일간 일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5,5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자가진단 키트를 구입하는 소비자들도 늘었습니다. 약국 데이터 분석기관인 케어인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판매량은 전주 대비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더 증가할 것이라며 하루 확진자가 6만 명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에어컨이나 이런 바람에 의해서 조금 더 실내 전파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감염되지 않은 고령층이나 그런 분들 중심으로 감염이 있을. 다만 증권업계 관계자는 진단키트주가 테마적인 성격으로 급등하고 있다며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실제 코로나 엔데믹 전환 이후 진단키트 기업들은 심각한 실적 악화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1분기 매출을 살펴본 결과 시젠과 휴마시스 등이 적자 전환되는 등 영업이익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 종목에 대한 투자는 주의해서 판단 내리실 필요합니다. 투자자들은 진단키트 투자 시 진단키트 이외 사업 추진 등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 위주로 선별해야 합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본격적인 엔데믹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해외여행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코로나19 관련 정부 정책이 변화하며 여행사의 해외여행 상품 취소 수수료 규정도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조치의 권고 전환으로 여행사들의 여행 취소 수수료 정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격리 의무 시기에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여행 취소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격리 권고 전환 이후로는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라면 일반 취소 사유와 동일하게 위약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는 여행사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하나투어는 근래 들어 코로나 확진자에게도 여행 취소 수수료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여행을 취소한 고객은 한두 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랑풍선과 교원투어 역시 현재 코로나 확진에 대한 별도의 취소 수수료 규정이 없습니다. 모두 투어는 아직까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 확산이 장기화되며 향후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일부 상품에 한해 위약금을 부과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행사들이 취소 수수료를 다시 받게 된 데에는 항공사 환불 정책 변화의 영향이 컸습니다. 위약금 중 항공권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항공사들은 격리 권고 전환 이후 코로나 확진 탑승객에 대한 취소 수수료를 감면하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에 확진됐더라도 비행기 탑승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비행기 탑승이 불가하다라는 내용의 의사소견서가 있을 경우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지만 이는 코로나 외 다른 질병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코로나에 확진됐더라도 여행을 떠나는 데에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어 확진자가 여행 참여 의사를 밝힐 경우 패키지 상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관광객들과 함께 일정이 진행되는 패키지 여행의 특성상 여행사들은 도의적인 차원의 여행 자제를 요청하거나 확진 여행객의 개별 이동을 통한 일정 분리 등의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여행 중단을 강제할 사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서정덕의 JD모건 보도본부 증권부 서정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숫자를 준비하셨다고 예. 하는데요. 먼저 숫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다양한 숫자가 나오는데요. 75, 25. 오늘 숫자들이 전반적으로 크고 특이한 숫자 있죠. 4.5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숫자 가운데 4.5를 골라주셨습니다. 예.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개인들 순매수 종목 1위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예. 이달에만 개인이 매수한 금액이 약 4조 5,229억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조 5천억 원, 4.5조 원 이렇게 약간 좀 억지스럽죠, 오늘도. 네. 그렇긴 한데요. 네. 그래도 숫자를 그렇게 한번 네, 가져와 봤습니다. 맞습니다. 4.5조 원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예. 개인들의 포스코 사랑이 7월에도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게 7월에도 네. 역시나 개인들의 순매수 1위로 표현이 됐다는 건 그만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텐데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달 내내 거의 뭐 순매수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하는 이유는 향후 가치에 대한 기대일 겁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1조 원을 회복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해당 기업이 철강 기업에서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지금 변신을 확실히 하고 있는 부분이 투자 포인트로 주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2차 전지 소재 부분에서 2030년도에 매출 계획으로 62조 원을 설정했다고 지난 11일에 공시할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매도 관련 부분이 또 주요하게 미래 가치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물론 이제 주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잔고가 꾸준하게 쌓여가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숏커버링, 숏스퀴즈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과는 조금 흐름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렇게 역대급 공매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실적도 좋고 향후 기업 가치가 좋아질 테니 안 갚고 못 버틸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숏커버링은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해서 주식을 빌려 파는 공매도를 이런 공매도 세력들이 했는데요. 주가 반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매도 투자자들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주식을 다시 빠르게 되사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가 상승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숏커버링이 빨라지게 되면 숏스퀴즈로 이어지면서 주가 상승 곡선이 더 가팔라질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도 좀 일제히 상승해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일단은 증권가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리튬 사업이 본격화되면 가치가 리레이팅 될 것이다. 한마디로 재평가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소배 지배적 과점 사업자가 될 것이라며 목표 주가가 기존에 50만 원이었는데 90만 원까지 높게 지금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기관들은 지금 개인들과 전혀 다른 종목들을 좀 매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예, 행보가 같을 수가 없고요. 네. 근데 굉장히 다른 섹터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확인을 직접 해보니까요. 오늘 마감이 된 7월 한 달 동안 기관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양시장에서요. 코스피 코스닥에서 2조 5,562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5거래일 제외하고는 결론적으로 매수 매도를 합쳐보니까 모두 매도를 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래도 이 와중에 산 종목은 당연히 있었겠죠. 가장 많이 산 게 네이버입니다. 오늘도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네이버가 무려 7.58%나 상승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네이버를 한 달 동안에 4,263억 원이나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요. 그 뒤를 대한항공, S-오일, SK하이닉스, 리노공업 순으로 담았습니다. 일단 2년여 동안 주가가 부진했던 네이버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건 일부 서비스가 통폐 합의되고 좀 효율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 X가 이제 공개가 될 텐데 이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 실적 발표하는데 실적
실적도 이제 어느 정도 좀 괜찮게 나올 것이다. 이런 증권가의 기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실적은 안 좋은데 하반기에 그리고 내년에 업황이 개선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SK하이닉스,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그럼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 종목들이다 이런 말이 좀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현 장세를 수급 쏠림에 따른 순환매 장세, 수급 쏠림이 이제 완화가 좀 되고 있거든요. 이에 따른 순환매 장세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평가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가는 것도 현 상황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런데 해당 저평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의 저평가인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가의 절대적 값이 과거에 비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절대적이냐. 그래서 저렴해졌다. 이런 해석의 저평가인지 실적에 대비해서 저평가인지 향후 가치가 반등할 것이니 지금이 저평가 구간이라는 것인지 해석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2차 전지 위주로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엇갈립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8월이 시작이 될 텐데 8월에는 어떤 방향성으로 어떤 투자자들이 웃게 될지 또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서정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산업은행이 부산 이전에 속도를 내면서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사는 노조는 부산 이전 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담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이전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오늘 여의도 본점에서 사는 부산 이전 타당성을 검토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조직을 이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낸 사측의 연구 용역 결과에 맞불을 놓은 격입니다. 기대 효익과 기대 손실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은 하나도 실시하지 않고 부산 이전이라는 결론만 정해놓은 먼저 기존 금융기관들의 거래 중단과 인적 경쟁력 약화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향후 10년간 전반적으로는 약 7조 원의 재무적 손실이 KDB 산업은행 기관에 발생할 것으로 또한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는 본사 이전에 따른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 축소 등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보는 걸로 한국재무학회는 국가 전체적으로 총 15조 4,781억 원의 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심지어 사는이 구제금융을 펴고 있는 기업들의 도산 위험이 증가해 22조 156억 원의 추가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습니다. 여기에 부산 이전이 정부가 내건 취지인 지역균형 발전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부산으로 집중 이전시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에 어긋나고 금융 중심지를 그런 방식으로 만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 조 소장은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선 본사는 수도에 집중하면서 정책금융의 지역산업 육성 책무를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고 제언했습니다. 부산 이전 현실화를 위한 마지막 단계로 산은법 개정만 남아있는 가운데 산업은행이 구성원 설득 절차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13년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사를 발표했습니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들의 종합성적표라고 불리는 만큼 이 업계에선 중요한 지표로 꼽히는데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각각 1, 2위 자리를 지킨 가운데 3위부터 10위권 내 적지 않은 변동이 발생했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결과 삼성물산이 10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시공능력평가는 시공사의 실적과 경영 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공사 발주 시 시공사를 선정하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올해 삼성물산의 시평은 20조 7,296억 원으로 2014년부터 이어온 1위 자리를 굳건히 했습니다. 특히 2위와 6조 원 가까운 차이를 보여 당분간 삼성의 시평 1위 수성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현대건설의 시공능력 평가액은 14조 9,791억 원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조 원 넘게 증가한 겁니다. 3위 자리엔 DLENC와 대우건설의 순위가 맞바뀐 것이 눈에 띕니다.
지난해 6위였던 대우건설은 9조 7,683억 원을 기록했는데 공사 실적과 기술 능력, 신인도 평가액 모두 톱3 안에 들며 높은 평가를 받은 게 세계단 상승 요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대우건설은 지난해 2월 중흥토건으로 대주주가 바뀌며 경영평가액이 늘어난 데다 2019년부터 매년 부채 비율이 감소해왔습니다. 지난해 포스코 E&C가 차지했던 4위 자리엔 현대 엔지니어링이 세계단 점프에 올라왔습니다. 반면 포스코 E&C는 이번에 7위로 내려갔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10위를 벗어나 11위에 자리했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붕괴 사고를 내며 경영능력 평가 및 신인도 평가 등의 감점이 생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톱10 마지막 순위는 호반건설이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11위에서 한 걸음 도약해 4년 만에 10대 건설사로 복귀한 겁니다. 10위권 밖에서는 지난해 말 글로벌 세아에 인수된 쌍용건설의 약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쌍용건설은 매출액이 개선되고 신인도 평가액이 증가하며 지난해 33위에서 올해 28위로 올라섰습니다. 한편 이번 시공능력 평가 결과는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토요타 코리아의 7인승 SUV 하이랜더가 시장에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준대형 SUV다운 넉넉한 실내 공간을 갖췄으면서도 특유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해 효율적인 연비를 확보했는데요. 성나균 기자가 직접 몰아봤습니다. 운전석에 앉으면 여유로운 헤드룸과 탁 트인 시야의 상쾌함이 느껴집니다. 속도를 높이자 묵직하면서도 부드럽게 나아갑니다. 토요타 코리아가 지난 25일 출시한 준대형 SUV 하이랜더. 하이랜더는 토요타 코리아가 올해 들어 선보인 세 번째 전동화 모델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하이랜더는 2.5리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통한 효율적인 연비와 편안한 승차감, 높은 공간 활용성이 특징입니다. 하이랜더는 직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2.5리터 자연흡기 엔진으로 246마력의 시스템 총출력과 리터당 13.8km의 복합 연비를 갖추었습니다. 실제 약 80km의 주행 동안 리터당 15.5km의 연비를 기록했습니다. TNGA-K 플랫폼은 편안한 승차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서스펜션을 최적으로 조율하고 차량 하부의 진동을 잡은 겁니다. 노면이 거친 도로를 고속으로 주행하면서도 동승자와 대화하는 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준대형 SUV답게 넉넉한 실내 공간도 자랑합니다. 총 7명이 탑승할 수 있는 하이랜더는 각 열의 시트를 계단식으로 배치해 탑승객에게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합니다. 강대환 토요타 코리아 상무는 하이브리드의 높은 효율성과 편안한 승차감, 다양한 공간 활용 등을 통해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모델이라며 아웃도어 활동,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선호하는 고객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토요타 코리아는 멀티 패스웨이 전략을 통해 전동화 라인업을 순차적으로 출시해 고객들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충족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영화와 드라마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배상액을 3배까지 늘리는 등 배상 책임을 강화해 불법 유통 행위를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당초 중국 상하이로 향할 것으로 예측됐던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 쪽으로 방향을 틀어 북진하는 예상 경로가 나왔습니다. 다만 카눈이 그대로 한반도를 향할지 일본으로 방향을 바꿀지에 대해선 아직 불확실하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네이버가 사실상 실시간 검색 서비스 부활 논란에 휘말렸던 콘텐츠 추천 서비스 트렌드 토픽 시행을 결국 철회했습니다. 네이버는 정치권에서도 실검 부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서비스 도입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번 달 청년 도약 계좌를 개설한 청년이 총 25만 3천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6월에 신청했지만 가입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은 15만 8천 명이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서훈입니다. 전국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강원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서 밤사이 수도권과 충청권, 경북 등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에는 구름 많겠고 대기가 불안정해서 내륙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은 우산을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더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정말 더운데요.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경보 수준으로 일사병, 열사병 탈진 등 인명피해 가능성이 큽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춘천, 광주, 대구가 36도로 매우 높겠는데요.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열대야를 지나 서울과 인천 26도, 수원, 대전 25도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36도, 인천 34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 24도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낮에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광주와 대구 25도, 제주는 27도입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전주 36도, 부산 34도를 보이겠습니다. 전해상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서해와 남해에서 최대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가운데 소나기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